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잠실에 위치한 치과에 왔는데 갓생 살고 계신 실장님을 좀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있는 서울나무치과라는 곳에서 데스크 업무 실장을 하고 있는 현재 17년차 치과위생사 정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3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강사 활동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본업이 이제 치과 위생사시잖아요. 네. 치과 위생사를 17년 동안 해보니까 네. 가장 큰 장점은 이거고 가장 큰 단점은 이거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치과라는 업무 자체가 항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 좀 체력적으로 노동적인 부분이 요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터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디스크가 한번 찢어졌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치과 업무를 좀 장기간으로 오래 하게 될 경우에는 체력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가 되게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점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직률이 높은 직장이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재취업이 조금 더 용이하기도 하고, 결혼 후에 경력 단절인 경우에도 좀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치과 쪽으로도 취업이 조금 더 쉽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랜 쉼이 있는 이후에도 일을 하기가 쉽지 않나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치과에 취업을 해가지고 진료실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 실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큰 병원에서는 뭐 총괄실장, 경영실장으로도 근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다양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한 치과의 경영실장으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직원들의 세무 관리나 아니면 병원의 노무 관리나 이런 업무를 좀 도맡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치아은행 이런 곳에서 편집 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도 있고, 또 교수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강사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다방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실장님이 지금 메인 업무가 데스크 업무랑 상담 업무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치과 위생사가 진료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데스크나 상담 쪽으로 계시는 선생님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진료실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데스크로 나와서 되게 지금 애먹고 계신 처음 와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데스크 선생님들께 네. 좀 어떻게 하면은 돌아가지 않고 좀 빨리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지 노하우 같은 거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나 동기들이 데스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하나하나 배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커뮤니티 형성이 되었던 곳이 치건사무 카페에서 질문을 올리고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배워 나갔었어요. 근무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적어놓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루틴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 기억이 잘 나기는 하는데 가끔 어쩌다가 하는 것들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고 이게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를 또 많이 해놓고 정리를 많이 해놓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메모다. 네, 맞아요. 네, 메모. 네. 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일찍부터 실장을 했고 또 혼자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다? 내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전연차 선생님들이나 데스크 코디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의견을 냈을 때 내가 그거를 수용을 조금 못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너가 아직 몇 년 차인데 얼마나 경험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하고 같이 의견을 또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배우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창출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데스크에서 잘 활용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연차가 어려서 수용하지 않을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내가 연차가 있어도 네. 내가 이만큼인데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이제 다 좀 길을 열고 네, 그렇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장님의 두 번째 메인 업무가 상담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진료실에 많이 계시다가 연차가 좀 많이 쌓이시면은 상담실로 많이 들어오시는 실장님을 많이 봤었는데, 실장님이 상담실 들어오시고 좀 이렇게 하면은 상담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다. 환자도 나도 서로 이제 좀 윈윈하는 상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치아가 환자가 깨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환자분 치아가 깨져가지고 이거는 뭐 크라운으로 씌워서 복원을 해야지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멘트잖아요. 네. 근데 환자가 치아가 깨져서 정말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나 뭐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데 환자의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은 정말 나를 좀 생각해주는 상담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동의율이 사실 상당히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내가 이 환자를 오늘 뭐 진행시켜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환자의 그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줄 수 있는 상담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도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그냥 나를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정말 나를 마음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마음 자체를 좀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돈으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거. 저도 이제 치과나 다른 이제 병원 가면 금액적인 얘기 자꾸 하면 네. 해야 되는데도 막 하기 싫더라고요, 괜히. 마음을 좀 어루만지듯이 내가 맞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쪽으로 상담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 매출이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병원이 네. 개원 이래로 역대급 매출을 찍고는 있어요. 그래요? 사실 그냥 얘기 한번 꺼냈는데 이게 진짜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전화로 환자분하고 신한분이셨는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환자분이 찾아오셔서 전화로 너무 말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얼굴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상담할 때 조금 써먹을 수 있는 뭐 멘트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처음에 과정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처음에 상담을 들어가게 되면은 환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정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거나 진상 아닌 환자를 만나면 네. 좀 당황하면서 또 누락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병원마다 조금 할인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 뭐 5%, 10% 할인율이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략 다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요. 그래서 환자가 조금 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대기를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초보 실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 들어가서 계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실수하는 부분이 꼭 한 번씩은 생겨요. 제가 초보 실장 때 굉장히 많이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원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우리 그러면 이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나랑 한 번씩만 이렇게 훑고 들어가자 하시면서 실장을 할 때 원장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키워온 저의 방식인 거죠.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의 치료가 뭐든 다 이 치료를 해야 되면은 딱 이렇게 딱딱딱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환자는 인내의 치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신경치료가 들어가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치과 뭐야 하고 좀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미리 환자분한테 지금은 최대한 원장님이 살리는 치료로 인내를 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충치가 너무 깊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시는 경우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설명을 드리고 가격 상담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를 했었지 하고 이제 유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상담 준비를 마쳤으면 환자와의 상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하고 이제 대면에서 앉았을 때 바로 상담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사 한 번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담을 도와드릴 정은지 실장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상담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서 진단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께서 또 전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병원이 처음이라면 사실 다 할 생각보다는 부분적으로 불편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 체크를 하고 환자분이 원하는 위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신뢰감을 조금 쌓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른 부분 치료도 상담을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부터 조급하게 전체적으로 다 상담을 원하지 않는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환자분이 외국에 나가셔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야간 진료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요일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고려해서 여쭤보고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끝났을 때 환자분께서 상담만 원하셨더라도 멘트를 한번 하는 거죠. 돈적으로 이제 뭐 오늘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금액에 해드릴게요 라기보다는 오늘 시간을 내서 내원을 해주셨으니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늘 진료를 받고 가시겠어요? 라고 의중을 묻는 거죠. 만약에 오늘 시간이 안 돼요 하면 그럼 제가 예약을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이제 여지를 한번 줄 수 있는 멘트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전화 주세요. 언제든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렇게 일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정은지 실장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고요. 벌써 3번째 쓰신 책이라고 해요. 이거 보고 진짜 책을 3권이나 쓰시는 치과위생사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2줄 정도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괜찮으실까요? 2줄이요? 너무 짧은데요? 그럼 4줄로 가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은 쉽게 생각하면 저의 일대기이기도 하고요.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은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신입부터 이제 실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저의 뭐 상담 노하우나 환자 응대 노하우, 아니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다양한 저의 엑기스의 노하우들이 담겨 있거든요. 치과위생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이렇게 일한다. 치과위생사를 이제 앞으로 꿈꾸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데 조금 내가 슬럼프가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여기 잠실에 있는 서울 나무치과에 근무하신 지 2년 좀 넘게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막내분으로 계신 분이 이제 8년 차라고 하셨죠? 아니요, 88년생이요. 88년생이에요? 그분 여기 혹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7년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내분이 이제 7년 일한 거면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녹화 아닐 때 원장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치과는 이게 되게 좋다라는 좀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복지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고요.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근무 시간이 짱입니다. 왜요? 저희가 야간 진료가 없고요. 평일에는 5시 반에 끝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매주 휴무예요. 토요일은 1시에 끝나고요.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근무 시간이 워낙에 좋고 원장님께서 이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잘 수용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기 송파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또 10년 가까이 봉사활동도 매달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마음도 여리고 또 좋으신 분이세요. 저도 원래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지만 또 이 치과는 오래 같이 롱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갖게 되었었어요. 저희 치과가 뭐 홍보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 네이버 그 영수증 리뷰 있잖아요. 그 영수증 리뷰가 한 번씩 계속 달려요. 대부분의 이제 신한 환자분들이 체크하는 항목을 보면은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정말 과잉 진료를 안 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뭐 다른 데서는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과잉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거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꼭 필요한 치료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정기 체크로 확인할 수 있게끔 또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가 굉장히 많은 치과인 것 같아요. 예약 안 하고 오면 환자분이 좀 많아서 좀 진료받기 힘들까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환자의 치료 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드리는 건데 네. 물론 응급으로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중간에 봐드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뒤에 환자가 밀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약을 미리 주시는 게 가장 감사하죠. 네, 잠실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 치과 갈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서울 나무치과부터 한번 와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과잉 진료를 제일 많이 걱정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일단 적어도 내가 불필요한 진료를 할 일은 없으니까 과잉 진료 없는 치과를 먼저 가보시는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서울나무치과 원장님은 이제 조동환 원장님이라 하시고요. 학교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또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를 하셨다고 하세요. 치주과이시고 밑에 보시면 특이 이력에 이라크는 자이툰 병원이 있는데 이건 애국심이 없으면 좀 가기 힘든 건데 이라크까지 다녀오시고 또 매달 봉사도 또 가신다고 하세요. 봉사나 이런 남에게 좀 베푸는데 인성이 좋으신 원장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다양한 학회 회원으로서 또 많이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이 병원은 좀 믿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조금 더 찐빵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실장님 얼굴이 너무 하얘셔가지고 제가 아까 좀 술톤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특강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강의 의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